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드디어 2028학년도에 치러질 수능, 가장 또 뜨거운 이슈인데요. 이 통합사회 과학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 문항이 공개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그걸 실제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능 통합사회 과학 예시 문항이 공개됐습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게 될 수능인데요. 모든 수험생 고1 공통 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출제된 문제로 수능 탐구 영역을 치르게 되죠. 교육당국은 고1 때 배우는 교과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만큼 수험생 부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수능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가운데 새로운 문제 유형 적응을 위해서 수험생의 사교육 의존도 높아질 것이다 라는 관측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사회 문항의 경우 사회, 윤리, 지리, 역사 등 2개 이상의 교과로 구성했다. 다만 특정 교과 비중을 정한 건 아니고 각 교과의 기초적인 개념을 학습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상당히 평이한 수준이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수험생의 부담은 그러나 여전할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선택 과목에 집중해서 탐구 영역을 치면 되는 현행 체제에 비해서 학습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께서 수능 사회과학 영역은 상대평가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나오면 변별력이 떨어진다. 출제당국이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복수의 영역이 결합된 다양한 유형의 출제를 할 경우에 이 가능성이 높은데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시했고요. 또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께서는 교육당국 의도와 관계없이 학부모와 수험생은 교과 내용이 통합되면 새로운 유형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진다. 그렇게 되면 선행학습 나타날 수 있고 결국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육부는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기초 개념을 이해하면 학습량은 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교과 과정에 충실하게 출제될 거고 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서 교과 범위를 벗어난 지문이나 자료는 나오지 않는다. 고1 교과 과정에 맞춰서 기초 개념 잘 이해하면 지금보다 학습량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예시 문항은 수험생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일 뿐 실제 수능의 난이도와 문항 구성 비율 조정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 탐구 영역 문항 개수와 배점, 시험 시간 등은 내년 상반기 2028학년도 수능 기본 계획 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사를 보면 이제 몇 관계자들이 나오죠. 네. 비중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핵심이죠. 난이도가 어렵냐 쉽냐. 그다음이 중요도 부담이 느냐 안 느냐. 이 두 가지 쉽냐 어렵냐 부담이 느냐 안 느냐인데 부담은 당연히 늘죠. 늘겠죠. 수능 보니까. 근데 이전과 비교하면 확 주는 거 맞아요. 그래서 수험생의 부담은 주는 게 맞아요. 왜냐? 기존에 원래 어려운 과학 2개, 어려운 사회 2개를 보던 걸 그거보단 쉬운 거 하나로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담은 준 거 맞다. 근데 아무리 부담이 줄어도 느끼는 부담은 똑같다. 왜냐하면 우리 내신 대비할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의 내신 대비할 때 보통 학원들이 한 6주 완성 이런 거 합니다. 중간고사 네. 6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3월 한 둘째, 셋째 주부터 학원 다니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내신이 어렵다는 강남권의 내신이에요. 그럼 이게 지방으로 가면 쉽죠, 내신이. 그쵸. 당연히 쉽습니다. 실제 문제 비교해봐도 쉬워요. 근데 쉽다고 지방 학생들이 내신 준비를 안 할까요? 그건 아니죠. 똑같이 6주를 합니다. 오히려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은 사실 난이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다. 아니 뭐 아무리 식사를 간단하게 한다 그래도 식사 준비를 누군가 해야 되잖아. 해야죠. 뭐 그건 똑같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난이도 문제로 접근을 해볼게요. 어차피 1학년 때 수능 대비를 하진 않죠. 네. 1학년 때 요 통합과학, 통합사회는 내신으로만 끝나는 상태고 2학년 때 물화생지, 경제 뭐 이런 거 하니까 별로 신경 안 쓸 테고 3학년이 되면 해야 하잖아. 다시 돌아가서.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난이도의 문제는 고3 때 가서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거야. 시간도 똑같이 들어가. 그리고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든 쉽든 똑같이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여기서 제일 황당한 반응이 우리 교육부 관계자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뭘 어떻게 배치를 하든 그분들은 하신다는 거죠. 1학년 내신 대비 똑같이 할 거고 3학년이 되면 수능 봐야 되는데 누가 안 하냐고. 여기서 사실은 무슨 학습량이 크게 그러면 고3 되면 다 놀란 얘기인가? 말이 안 되죠. 자기들이 난이도를 쉽게 했다고 학습량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수능 보려면. 수능을 앞둔 고3은 해야 됩니다. 이건 좀 둘 다. 근데 여기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안 나와? 두 부류가 안 나왔어요. 학생도 안 나오고. 그죠? 정작 시험 보실 분들은 안 나왔고 네. 또 그분들의 반응 안 나왔고 네. 또 하나 안 나온 거. 선생님? 땡. 누굴까요?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이제 한 축이죠. 그걸 배우고 가르치고 후원해줘야 되는 여기가 안 나온 거. 소비자들이 안 나온 거 네. 맞는데 또 한 축으로 안 나온 게 대학이 안 나왔죠. 아, 대학은 뭐 이미 뻔해요. 저거 사탐, 과탐의 비중이 저렇게 낮아졌고 1학년 범위, 통합 범위로 축소가 됐으니까 그 대학은 어떻게 할까요? 변별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반영 하기 비중을 위해서. 낮춰요. 반영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영어 반영 비중 확 낮아졌잖아요.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서울대의 경우는 영어로 1등급 받은 거하고 2등급 받은 거하고 0.5점 감점합니다. 국어 그러니까 우리 수능에서 제일 점수 배점이 낮은 게 국어 2점짜리, 영어 2점짜리, 뭐 듣기는 1점짜리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거거든요. 근데 0.5점. 0.5점이에요. 뭐 비중을 낮추면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반영할 거예요? 대학들이 수능 최저일 때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겁니다. 제일 극악무도한 게 고려대 의대인데 국수 탐영 4개 중에 사합 5야. 그리고 괄호 열고 2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괄호 열고 2가 무슨 의미예요? 탐구 2과목 평균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 고려대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이 의대도 3합4 괄호 열고 1이라고 돼 있어. 그럼 뭐야? 잘 보면 탐구 하나만 반영하겠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고대 의대를 예측해 보면 4합 5에 괄호 열고 2가 당연히 붙을 거고 다른 모든 데도 2가 붙을 수 있죠. 그러면 사탐과 탐을 둘 다 잘 봐라. 그러니까 붙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자 국어가 100% 반영이 되면 수학의 이과는 가산점을 줘요. 그러면 150%. 그러니까 곱하기 0.5를 해줘. 영어는 가산점이 당연히 없죠. 왜? 별도로 감점을 시키는 제도잖아. 그럼 탐구에 그동안은 연세대학교 이과는 탐구에 50% 가산점을 줬거든요. 과탐을 본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국어 100이면 수학은 150%로 반영을 하고 영어는 별도로 하고 탐구를 50%만 반영한다. 뭐 별로 의미가 없고 1학년 때 배우는 걸 문과이과 구분 없이 똑같이 반영하니까 대학이 이걸 조정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자 이거 자꾸 언론에 나오는 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대학 가는데 그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은 별 영향력이 없다. 큰 의미가 없고 지금 우리가 현재 고1, 2, 3학년들이 느끼는 부담에 비하면 실제로 대학 입장에서는 뭐 알로 볼 확률이 높고 별로 의미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그리고 사실 중3이 고3 때 보는 그리고 자기네가 난생 처음 보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그렇죠. 벌써 수능 준비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장 일단 내년에 보는 고1 내신에 나오는 통합과학이랑 통합사회 하기도 바빠요. 신경 쓸 거 없다.
그 문제를 한번 볼까요? 통합사회. 자, 나온 걸 보시죠. 예시문항 1번. 행복에 대한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어요. 갑을이 뭐 똑같은 시험이 좀 돌리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복이죠. 이 사실은 복이란 유형이 나온 게 아이들한테 좀 고난이도에 속하긴 합니다. 왜냐면 얘도 읽고 얘도 또 봐야 돼. 그죠? 그러면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만. 갑이 행복은 인간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표다. 갑이 또 유덕함이 어쩌고 저쩌고 을이 뭐라고 했고 을과 갑이 뭐라고 얘기했다. 그럼 이걸 풀려면 이제 이게 수능의 약간 복합형 문제죠. 여기 써 있는 글을 다 읽고 여기 써 있는 글을 다 읽고 그 다음에 각각이 이야기한 걸 파악해야 되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걸 파악해야 되죠. 이게 이제 논술에도 자주 쓰이는 유형입니다. 유형이 그렇긴 하나 내용적으로 보면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의 특징. 이 갑이 만약에 플라톤이고 을이 만약에 뭐 아리스토텔레스였다라고 하면 그 선제적으로 있는 배경 지식을 갖다 써야 되는데 여긴 그러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글만 제대로 읽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어의 비문학과 독서와도 약간 유사한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쉽기 때문에 형식은 약간 공격받을 수도 있죠. 이 형식이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문항 갑을의 사상가들 입장에서 나의 기억, 지역 개발에 대해 제시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갑, 역시 누가 주장했다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 주장 하나를 가져다가 썼고 요 남방한계성 국강항 그러니까 기억 지역은 53년 7월 27일 체결된 휴전 협정이죠. 따라서 무장이 금지된 DMZ야. 완충지대로 군대 주둔 및 무기 배치, 군사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통일이 의제된 개발에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럼 이제 이 지역에 대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갑을이 각각 뭐 환경을 보존하자 아니면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자 일 확률이 높겠죠. 역시 그대로 읽으면 되죠. 그러니까 통합사회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비문학, 언어 영역의 비문학 형태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랬는데 비슷하게 나온 거죠. 예시문항 3, 4 두 개의 문제를 보기 하나로 해결한 겁니다.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고요. 3번이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과 서울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야로 치면은 이제 인문지리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이고 여기 있는 그 지도를 제대로 독도할 수 있으면 경도가 나와 있으니 요걸 제대로 독도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인 그래프가 나온 거를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상황인 거 맞죠. 그 다음이 4번 문제가 지도 위에 가 국가에 대한 여행 일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가 국가가 중동 지방이네요. 사우디네. 그러면 여행한 거 그러면 어쨌든 인문지리에 해당되는 문화와 기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매우 쉽게 돼 있지만 형태는 가장 어려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보기를 다 활용했고 기본적인 독도법 그래프를 읽는 거. 그러니까 한 분야는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는 완벽히 알고 기말고사 범위를 흐릿하게 알면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본을 충실하게 묻긴 했다. 하지만 형태는 현재 수능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유형들이 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뭐 여기 5번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부 말이 틀리지 않았죠. 뭐 기본을 충실하고 기본을 이해하고 있으면 근데 사람은 기본이 어려운 거죠. 기본이 제일 어렵죠. 우리가 제가 항상 피기맘에서 강조하듯이 우리가 수시파가 돼버리면 내신만 잘하면 된다고 착각을 하니까 지나간 범위를 잊어버려도 된다라는 아주 묘한 뇌의 작용에 의해서
중간고사 까먹고 기말고사만 공부하는 거에 익숙해져. 1학년 지나갔어. 2학년 때 안 배워. 3학년 때 새로 해야 돼. 그때 되면 이미 2년간 자기는 한 달, 두 달 배운 거에 익숙해지는 상태로 전체를 준비해야 되고 3학년 1학기 내신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태야. 그런 상황이면 어렵겠죠. 이게 지금 만약에 수능을 3년 앞둔 고1이 내신 신경 안 쓰고 요것만 공부한다고 하면은 학교에서만 공부하고 혼자 해도 충분할 거야. 하지만 3학년 1학기가 된 상황, 이걸 가정해야 됩니다. 여전히 5등급 상대평가인 무시무시한 과목, 물리 실험, 뭐 고급 수학 이런 걸 병행하고 이건 내신에서 안 다루니까 학교에서는 배우지도 않는데 EBS에서 50%가 나온다고 하고 첫 해 시험이라고 신문에서 계속 통과 통사 어렵다고 떠들어대지 수행평가도 해야 되지 이 와중에 이제 1학년 때 배워서 다 까먹은 저거를 꺼내놓고 풀어야 되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이걸 한다면 과연 우리가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자기 혼자 먹으려고 김치찌개 끓이는 거하고 시어머니하고 시크어머님이 지켜보는 와중에 10명이 먹을 김치찌개를 끓이는 상황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표면적으로만 깨놓고 분석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그렇고요. 대학은 절대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그렇게 세게 반영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너무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저는 수능이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확실하게 수능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수학이랑 국어 준비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